반구대 암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년에 8개월은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수중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뽀얀 강물 사이로 반구대 암각화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새겨진 동물들이 금방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듯 신비스러워 보입니다. 바위 위에는 생명체가 낳아둔 알도 보입니다.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이렇게 강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대곡천 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사연댐 때문입니다. 사연댐은 공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65년 건립됐습니다. 지금은 울산 시민들의 최대 상수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60m 찰 때까지는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더라도 지금 반구대 암각화가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잠길 수밖에 없고. 반구대 암각화는 대곡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류 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사연댐이 대곡천의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되면 수위가 높아져 갈수기가 되는 2, 3월까지 반구대 암각화는 물에 잠깁니다.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 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사연댐이 건설된 이후 43년간 물속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과정을 반구대 암각화는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연댐에 물이 가득 차면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연댐에 이제 만수가 되게 되면은 반구대 그 대곡리 암각화는 1년에 8개월 정도 물속에 잠깁니다. 잠기고 이제 추운 계절쯤 돼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서 다시 이제 공기 중에 드러나는 이런 식이 되는 만큼 사실 1년 3분의 2 이상을 이 유적은 물거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지난 4월 봄, 드디어 반구대 암각화가 물 밖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반구대 암각화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 취재진은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경북대 황상일 교수팀이 취재진의 요청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물속에 나온 반구대 암각화의 바위면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주 미세한 클레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클레이들이 이제 붙어가 있는데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여름 가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 물에 이렇게 저기 경계 보이죠? 저 정도까지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구대 암각화의 암석 표면에 진흙이 바짝 말라붙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물질이 끼어 있고 그림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반구대 암각화의 상태는 심각해 보입니다.
요게 요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게 떨어져 나옵니다. 요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요것도 또 떨어져 나올 거예요. 요 부분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요것도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 요거는 얼마 있으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요것도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되면 이게 무슨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도 남아 상당히 입지가 좋아서 보존이 잘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댐을 막고 물이 차게 하고 또 사람이 자꾸 많이 하고 여기다가 또 뭐 탁본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소위 뭐 그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이 훼손이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 보고서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울산시청의 용역을 받아 서울대 김수진 교수팀은 반구대 암각화의 풍화 정도와 암석 강도, 수압, 미생물 등 6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실험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훼손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겨울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이 흡수하고 있던 물이 얼니다. 얼면 팽창을 하지요. 그 공극이 많은데 팽창을 하니까 공극이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석이 점점 훼손이 되는 겁니다. 물이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구체적으로 물에 의한 훼손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북대 황상일 교수팀과 함께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로 세로 10cm 간격으로 총 1,400여 개 지점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암석에 있는 틈에 수분이 침투해가지고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그 틈을 벌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암석을 뜯어내는 그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분 공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외선 수분 측정기로 각 지점의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측정합니다. 각 지점마다 3차례씩 수분 함량을 측정한 뒤 평균값을 냅니다. 그 평균값을 가지고 암각화의 각 부분별 수분 함량의 정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수분이 많아야 되고 실험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황 교수팀은 수분 함량을 측정한 값으로 수분 분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암석면 전체가 다 풍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 짙을수록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화가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기반암은 수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은 첫째는 암석 표면에 암각화가 표현된 그 부분이 상당히 깊게 풍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하단부가 수분 함량이 가장 많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풍화가 심하다는 것이죠. 가장 적은 것은 중앙부로 풍화되지 않은 일반 사암보다 수분 함량이 6.7배, 하단부는 72.8배나 됩니다. 하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됐죠. 댐을 만들고 난 뒤에 한 1960년대 중반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40년 동안 오랫동안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도 풍화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풍화가 더 두꺼울 거고 풍화가 훨씬 더 두껍게 되었을 테고 풍화가 심하게 됐겠죠. 풍화가 심하게 됐다는 말은 약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물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침수와 건조에 의한 악조건이 반복되면서 암각화 면에는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앞면도 많이 닳고 떨어져 나가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들도 언제 사라질지 모를 일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조각한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깊은 것은 한 3mm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mm가 제거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령 기준으로 2mm가 풍화돼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구대 암각화가 20%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3mm가 풍화돼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80%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보존 대책도 없이 반구대 암각화는 이렇게 방치됐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어쩌면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태주강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가장 긴 강입니다. 스페인에서 발원해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빠져나갑니다. 댐 건설로 인한 선사 유적의 파괴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포르투갈의 태주강에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É com a corrente e sobe, que é muito baixo aqui. 태주강 하류 40여 킬로미터에 걸쳐 4만여 점에 이르는 암각화 유적이 수장돼 있다고 합니다. 강변에는 운 좋게도 물에 잠기지 않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암각화들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태주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암각화입니다. 8천여 년 전쯤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신석기 시대 태주강가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You can see here death, and the animal is dead in the back, like this. The man catches the animal. 사냥꾼이 사슴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있는 이 그림은 태주 암각화의 대표적인 수작이라고 합니다. 태주 암각화는 1946년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1969년 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태주 암각화의 이름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 밀려 댐 공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유적 태주 암각화는 결국 강 깊숙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do ponto de vista da região, a região ficou um pouco alheada desta importante descoberta. Via-se nos jornais, na imprensa, que fez eco destas descobertas na imprensa estrangeira e na imprensa portuguesa, grande eco destas importantes descobertas, mas a região propriamente dita ficou um bocadinho à margem. Não é questão de não se rever, mas não vivenciou esta experiência da descoberta. 파괴된 유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기록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주 암각화의 수장은 포르투갈인들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포즈코아의 코아강은 스페인에서 발원해 포르투갈을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도우루강의 지류입니다. 코아강의 가파른 계곡 일대 구석기 시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세계적인 암각화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휘틀리 교수와 함께 암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포즈코아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암각화입니다. 빠른 것은 무려 2만 5천여 년 전에 제작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코아강 계곡을 따라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가 6천여 개가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말그림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 만 것처럼 이렇게 말의 머리와 몸통 부분만 손으로 그린 것이 많습니다. The age of the art, which is roughly 20,000, maybe 25,000 to 12,000 years old, that's extremely ancient. Matched against that is the incredible preservation of this art, preserved in the open air, something that simply is not matched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then thirdly, we have here what are clear artistic masterpieces. These are aesthetic marvels that rival anything that we could fi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I think the combination of those factors makes this truly extraordinary. 포르투갈 정부는 포즈코아 암각화가 산재해 있는 코아강의 협곡에 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주 암각화와 달리 포즈코아 암각화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1995년 연말 포르투갈 대선 직전에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코아댐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아댐 건설 반대 시위는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포르투갈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포르투갈 곳곳에 댐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대선 결과로 표출됐습니다. 댐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선거 3일 뒤 곧바로 코아댐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포즈코아 암각화는 포르투갈 시민들의 값진 투쟁으로 지켜냈습니다. So you can see here the abandoned construction work of the dam. So the level of the water would rise from the top of the bottom of the river, some 100 meters, to meet the wall that would be built on that big round hole where the concrete would go and where the dam wall would be built. 댐 건설은 상당히 진행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적 보존을 위해 짓던 댐을 중단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포즈코아 암각화 보존은 문화재 보존사의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Dams are good because they produce electricity with no pollution, but
they have huge impacts on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So this was a little bit of a flagship in Portugal, at least, to question a development position. 댐 건설 중단이 발표된 뒤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인 포즈코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암각화를 보러 포르투갈 대통령은 물론 유럽 정상들이 잇따라 방문했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매년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포즈코아는 1997년에 시로 승격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암각화 유적을 지켜낸 그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Isto começou a ser muito visitado por gente de todos os lados, né? Portanto de todo o mundo e por portugueses também. Depende muito das pessoas, quer dizer, as pessoas que estiveram nesta luta e que valorizam o património cultural têm muito orgulho em, de facto, nós termos cá esse património. Aliás, Foz-Coa tem 2 patrimónios mundiais. Não conheço outra terra que tenha 2 patrimónios mundiais, que tem as gravuras e tem o Alto Douro vinheteiro. 도루강의 지류인 코아 강줄기를 따라 펼쳐져 있는 도루 와인지대입니다. 댐 중단으로 이 와인지대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98년 포즈코아 암각화와 도루 와인지대는 나란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댐이 건설됐다면 이 소중한 세계유산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선정 관리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는 세계유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1972년에 제도화됐습니다. 유네스코 내 세계유산센터에서 그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합해 851개입니다. 앞으로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t le pic, donc le plus grand nombre de sites qui ont été inscrits, c'était en l'an 2000 avec 61 nouveaux sites. Donc maintenant, nous voulons limiter le nombre de sites inscrits et nous voulons donc nous encourageons les pays de soumettre moins de sites. Donc chaque année seulement 2 sites. 세계문화유산 심사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맡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각 국가에 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입니다. 각 국가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이코모스의 심사는 이 잣대로 이뤄집니다.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이 최종적으로 투표해 결정합니다. L'ICOMOS, qui travaille avec l'UNESCO, envoie un expert, qui n'est pas un expert du pays, c'est quelqu'un d'ailleurs, d'un autre pays, qui fait un rapport, et puis après, ça passe devant les commissions de l'ICOMOS et de l'UNESCO, et finalement, ce sont les représentants des pays à l'UNESCO qui votent pour savoir si le site est mis ou non sur la liste du patrimoine mondial. 세계유산 가운데 선사시대 암각화가 등재된 것은 13개뿐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이 새겨놓은 보석 같은 기록, 반구대 암각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을까요?
반구대 암각화는 등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바위에 새겨진 그림은 290여 점. 한 바위면에 이렇게 많은 그림이 새겨진 것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고래들이 한 방향으로 떼지어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실제 헤엄치듯 아주 사실적입니다. 한눈에 봐도 멧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형미가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손색 없습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그 가치는 큽니다. Puisqu'il y a plus de 200 gravures, avec des thèmes très intéressants, il y a des baleines, il y a des poissons, on voit les préoccupations, les idées des gens qui, il y a plusieurs milliers d'années, ont fait ces dessins. Donc on a là la vision directe des pensées, des croyances, des religions de ces hommes préhistoriques. Donc c'est important. 그뿐만 아닙니다. 고래는 분류학적 형질을 강조하여 종의 식별이 가능하게 그려졌습니다. 귀신고래입니다. 몸 색깔이 회색이고 목에 깊고 짧은 주름이 3개에서 5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사진을 보고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등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턱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위턱이 넓고 평평한 것이 이 고래의 특징입니다. 아래턱에서 항문까지 줄지어 있는 폭넓은 주름도 다른 고래와 다른 점입니다. 긴 수염고래입니다. 요선형의 몸에 넓은 꼬리 지느러미, 위턱이 아치 모양으로 크게 휘어져 있는 것이 다른 고래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고래 도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암각화의 고래가 포현되어 있는 게 노르웨이,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것이 조금 특이한 그림이다. 고기하고 좀 다른 그림이다. 그래서 이 고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추측으로 되지만은 우리 반구대 암각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고래다라고 할 정도로 자세히 그렸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 반구대 암각화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고래를 그린 선사시대 암각화 중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제외하고는 고래의 종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린 그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국립 파리 자연사 박물관의 호비노 교수입니다. 세계 포경사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는 최근 포경의 역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의 평생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 첫 장에는 놀랍게도 반구대 암각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고래 사냥은 한국에서 시작됐고 그 역사는 반구대 암각화에 있다고 그의 책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Les gravures du site de Bangudé sont très intéressantes pour deux raisons. Premièrement parce que pour la première fois, des grands cétacés sont représentés et on peut déterminer quelles espèces sont représentées.
ou au moins quel genre est représenté, ce qui est très rare. La deuxième chose, la deuxième raison, c'est que le site de Banguidé présente des scènes de chasse à la baleine très intéressantes, et ça, des scènes explicites de chasse. On n'a pas besoin de penser que c'est une chasse à la baleine, on sait que c'est une chasse à la baleine. Et donc ça, c'est tout à fait exceptionnel. 인류 최초의 고래 사냥꾼, 그들은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입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의 고래 사냥법을 반구대 암각화에 자세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도 세계 포경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는 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했을까요? 절차상 먼저 신청국가에서 잠정 목록을 먼저 제출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를 잠정 목록에 올리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그 연구 용역 결과는 물론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은 반구대 말고 그 위에 천전리 그 암각화까지 포함하는 보호구역과 그리고 이제 그 완충구역을 다시 그 재획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잠정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반구대 암각화는 보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연중 그 8개월 정도가 지금 하단 부분이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그 전 세계의 그 인류에게 이 우산 반구대를 세계유산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그 보존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 즉 보존 관리 계획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침수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세계 문화유산은 보존 없인 등재도 없습니다. 매년 물속에 잠겼다 드러났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사시대 암각화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프랑스 몽띠냥 마을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0여 명, 연평균 25만여 명이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이 동굴은 실제 라스코 동굴이 아닙니다. 실제와 똑같이 복제된 동굴입니다. 천장에 그려진 그림은 물론 동굴의 색감과 질감도 거의 똑같이 복제됐습니다. 무려 40km에 이르는 거대한 동굴을 통째로 복제해 놓았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놀랍도록 사실적인 동물 그림들. 금방이라도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C'est très impressionnant. C'est très impressionnant. On voit tous ces animaux qui sont peints au plafond. On se dit, ils avaient rien.
On devrait le faire nous, on ne saurait pas le faire forcément aussi beau et ils ont réussi quelque chose de très impressionnant, un peu magique. 복제 동굴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실제 라스코 동굴이 있습니다. 1940년 몽띠냥 마을의 소년 4명이 개와 함께 야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동굴 속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예술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는 17,000여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입니다. 1972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사람은 라스코 동굴 벽화 유적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매일 출입이 허용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À des contrôles dans la grotte de Lascaux, des contrôles climatiques, contrôle des parois de la grotte de Lascaux, contrôle du taux de gaz carbonique. Personne qui rentre dans la grotte de Lascaux, sauf des scientifiques, des spécialistes qui s'occupent de la construction. 라스코 동굴 벽화는 발견된 지 8년 만인 1948년에 관람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그린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러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라스코 동굴을 소유 관리하고 있던 민간업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방은 결국 라스코 동굴 벽화의 치명적인 훼손을 불러왔습니다. Pour ouvrir la grotte au public, on a débouché l'entrée, c'est-à-dire qu'on a complètement modifié l'atmosphère de la grotte et on a vu apparaître à Lascaux 2 maladies qu'on a appelées la maladie verte et la maladie blanche. Donc la maladie verte, c'était le développement des mousses, des fougères, des champignons, des algues. Et la maladie blanche, c'était la formation de cristaux de calcite, c'est-à-dire la matière qui constitue les stalactites dans les grottes. Et quelques mois après, il a été atteint. 1963년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라스코 동굴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대신 복제 동굴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제 동굴은 치밀한 고증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여 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 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라스코 동굴 벽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몽띠냥 마을에 한 해 25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땅뜨 마을의 몽베고산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몽베고산은 알프스 산맥의 남쪽 끝자락으로 이탈리아와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해발 2,800m에 이르는 몽베고산에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암각화를 보러 가려면 가이드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표지판을 봐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적어놓았습니다. 암각화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칙입니다. On n'a pas le droit de quitter le sentier qui est balisé, qui est marqué. Et en suivant ce sentier, on fait un petit parcours de découverte, tout seul. On n'a pas le droit de marcher avec des bâtons qui ont des bouts ferrés. Ça aussi, c'est interdit. D'accord.
암각화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 달까지 5달만 개방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눈 때문에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암각화를 보호하는 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몽베고산 정상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 바위에 3만 8천여 개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몽베고 암각화는 3천여 년 전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바위마다 소와 창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인 청동기의 시대상에 반영된 것입니다. 몽베고 암각화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는 관광객은 매년 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림에 낙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암각화를 지키는 관리인을 산에 상주시킬 정도로 암각화 보존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몽베고 암각화 보존에 정성을 쏟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몽베고 암각화와 자연 경관을 한데 묶어 세계 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각화 하나만 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은 보존 없이 등재도 없습니다. 몽베고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보존 대책은 암각화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관람객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있습니다. C'est-à-dire qu'on a essayé de faire quelque chose d'un peu particulier. On a voulu faire un classement global, c'est-à-dire qui classe à la fois le site archéologique et le site naturel de parc. Il s'avère que ce n'est pas une excellente idée et qu'il vaut mieux cibler vraiment beaucoup, c'est un conseil que je donne, cibler sur la partie archéologique, c'est-à-dire demander le classement exclusif de la partie archéologique, parce que ça permet éventuellement de donner des pièces archéologiques et des informations archéologiques fortes et importantes. 그렇다면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대책은 뭘까요? 그리고 2007년 이제 1월 25일 특히 이 울산시의 대표적인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잠정 목록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뻘이 많이 묻었어요. 뻘이 아니라 이렇게 온탕냉탕.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바위 그림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연댐의 수위를 빨리 낮추자. 그것이 가장 우리가 제안해야 될 또는 제시해야 될 어떤 가장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하려면 댐 저수율을 100%에서 15%로 낮춰야 합니다. 그것은 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두 가지 양립된 가치가 있죠.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 질 좋은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가치.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고요. 동시에
지금 신석기 시대의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그 문화유산이 지금 해마다 훼손이 돼갖고 있는 이 현상을 왜 두고만 봐야 하느냐.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마땅한 보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존 대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는 암각화를 보존하고 댐 수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부처인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 청와대 등과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심 의제로 삼아서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시는 터널식 수로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양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댐을 만들어 일단 반구대 암각화의 물을 빼고 대곡천의 물길은 산허리에 터널을 파서 옆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곡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 반구대 암각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수로로 변경을 해서 터널식으로 산 뒤쪽으로 그렇게 물길을 돌립니다. 돌리고 반구대 암각화 그 상부 쪽과 하류 쪽에 각각 한 200~300m 떨어진 지점에 댐을 설치를 해서 그 반구대 암각화 전체가 그 물에 안 잠기고 그게 또 하나의 공원화가 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의 유산으로 오래 남기 위해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 세계 문화유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인류 최초 고래 사냥의 역사이자 인류 최초의 고래 도감, 반구대 암각화. 그것은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세계의 그 고래와 관련된 문화를 풀이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그 과학과 기술, 고래잡이의 그 기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 이걸 전 인류사, 세계사 속에서 우리 울산이 이제 그거에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한 유적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도 좋습니다. 그 유적들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공조하는 이 속에서는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가늠될 때에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울산 지역, 대한민국 지역 이런 데만 생활세는 지금 범 지구촌 속에서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가 나서 지켜야 할 인류의 유산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유적을 다시 수천 년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보존 대책에 대한 무관심과 소모적인 논란 속에 지금 반구대 암각화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험에 방치돼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반구대 암각화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꽃피었던 인류 최고의 해양 문화도 세계사에서 영원히 지워질지 모를 일입니다.